처음 이제 주식에 시작했던 얘기들을 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많은 분들께서 좀 되게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오늘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내가 자녀 계획이 있다, 또는 내가 지금 자녀분들이 있다, 뭐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또는 내가 지금 그 자녀에 해당되는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라고 하시면 오늘의 강의를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좀 편안하게 들어도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많은 분들께 여쭤봐요.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신데 주식을 자녀분들에게 알려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는 알려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저는 주식을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보면은, 자, 나는 주식을 알려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서 얘도 이런 스킬들을 가지고 월급과 이런 같이 뭐 매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알려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경제 상황들을 같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 공부도 많이 된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그냥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차분차분하게 가져가도 충분히 상식이나 이런 것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주식을 안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분들, 주식은 넌 절대 하지 말아라, 난 했지만 넌 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너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정작 나는 하지만 권하진 않는. 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주식으로 힘들었었거나, 아니면 많은 돈들을 날려봤었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하는데 이유가 없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주식을 말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그 조기 교육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8살 때부터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주고 하셔서, 부모님께서 알려주고 하셔가지고 저는 처음으로 이제 주식을 접했던 때가 초등학생 때부터였는데, 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도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초등학생 때 뉴스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자, 초등학생 때 만화만 보는 친구와 초등학생 때부터 또는 중학생 때부터 그 강의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요새 주식 책들 굉장히 만화책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식 만화책 같은 거 보면서 그냥 경제에 대해서 그냥 재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뉴스 같은 거 보더라도, 경제 뉴스나 신문을 보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뭐 다양한 질문들을 했었어요.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주식이라는 거를 꼭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경제에 대한 것들은 저는 자녀분들에게 꼭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이게 지금 당장 큰 수익이 나는 지식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알아봤자 큰 수익이 내기 힘듭니다. 왜? 그만큼의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경제를 알고 있어도 잘 몰라요. 하지만 경제관념이 쌓이게 되면은 내가 돈을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관념이 쌓이게 되면은 돈 한 푼 제대로 안 써요. 나쁘게 말하면 짠돌이겠지만, 좋게 얘기하면은 절약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갖고 놀아야겠다라는 게 어렸을 때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생깁니다. 머릿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돈을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모았을 때 요새 이런 투자처도 있다더라, 저런 투자처도 있다더라. 자, 보시면은 옛날에 보시면 우리 비트코인이 뜨기 전에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이제 뭐 제 주위만 보더라도 5, 60대에 있는 분들보다는 20, 30대나 아니면은 진짜 10대에 있는 친구들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더 많이 했어요. 비트코인 뜨기 전에. 왜? 그만큼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그만큼 뭔가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려고 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돈을 잃어도 다시 복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이제 도전 정신과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생각들만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자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경제관념에 대해서 주식 공부를 알려주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했던 겁니다. 제가 했던 건데 용돈을 그냥 주지 마세요. 집안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집에서 무언가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신발장 정리하고 500원씩 받고 그 다음에 거실 한번 걸레질 하는데 1000원씩 받고 물론 하루에 걸레질 막 2번씩 하기도 했습니다. 용돈이 필요해서 신발장 정리를 하고 신발장을 어질러고 다시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꼼수긴 하지만 내가 한다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써서 내가 한 달 동안 정리를 해서 그걸 제출해서 그걸 용돈 받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한 달에 뭐 일주일에 5만원씩 받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6만원? 7만원? 정도 쌓이게 되고 이걸 쓰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모았잖아요. 그 분식집에서 컵 떡볶이 500원 먹는데도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거 신발장 정리 한번 해야 500원인데 내가 이거 떡볶이 먹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500원을 또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축하는 게 생기고 그 저축하는 것들을 투자를 배우게 되니까 이 투자에 대해서 내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기고 내가 처음에 10,000원이 있었지만 투자를 해서 1,500원이 됐어. 그러면 500원으로 그냥 떡볶이 하나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관념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정립을 시켜 놓으면 아이는 분명 커가면서 이 경제관념을 내가 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대신에 경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똑같아요. 게임을 억지로 시키면 게임 절대 재미없어 합니다. 프로게이머들이 게임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처음엔 즐기다 하지만 나중 되면은 내가 프로게이머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스타크래프트 내가 프로게이머야.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그 일 하는 그 시간에만 하고 다른 게임 하면은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똑같아요.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지만 애들한테 억지로 주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즐기게 해야 됩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경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제 영상을 보시겠죠. 또는 아마 부모님들께서 보여주고 계실 거예요. 분명 배우면 다른 친구들은 용돈 30만원 갖고 30만원 쓸 때 30만원으로 40만원 불릴 수 있는 분명 그러한 능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상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냥 너무 재미없다, 싫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 불린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더 재밌을 겁니다. 오늘 대부분 이제 얘기들은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뭐 여러 가지 능력들도 있겠지만 아까 보니까 채팅창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삼국지를 읽었던 사람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말을 잘한다. 언어 능력이 특화되어 있다. 똑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주식, 경제 이런 쪽에 대해서 먼저 머릿속에 기억이 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도 커왔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는 거고 빨리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뭔가를 잘하는 걸 하면서 아이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돈을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지금 30, 40대까지 가서도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거나 효율적으로 모으질 못해요. 저는 나중에 되면은 우리 지금 막 커가기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되면은 그 내 경제관념만큼 더 큰 되물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1억 아이한테 물려주면 뭐예요? 이 1억을 제대로 쓰질 못하는데. 근데 경제관념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1,000만원만 물려주더라도 이 1,000만원을 지가 알아서 움직여요. 알아서 잘 절약할 거고 알아서 잘 움직일 겁니다. 근데 경제관념이 없는 애들한테는 1억을 물려주더라도 1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정말 과소비를 해서 5, 6개월 만에 다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떤 경제관념이 잘 박혀있는 친구들한테는 이 1,000만원을 천천히 불려가지고 오히려 1억을 만들어서 5년, 10년 동안 쓸 수도 있고. 이해되셨죠? 아이에게 내가
많이 못 물려줘서 아이한테 미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1대1 채팅처럼 받아보면 가끔 있어요. 내가 주식 투자로 돈을 너무 많이 잃어서 내가 지금 아이한테 물려줄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그 경험을 물려주세요. 그 경험만큼 값진 것도 없을 겁니다. 충분히 그 가치 이상을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걸 알려주게 되면은 분명 아이도 좋아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커왔었고 저도 그렇게 보고 느꼈어요. 근데 커서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좋은 걸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오늘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죠. 내가 지금까지 보고 배우고 느꼈던 거를 아이에게 경제관념이나 여러가지 경험으로 느끼게 해줘라. 그럼 분명 아이는 성장할 것이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